강릉에서 외국인 2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 오는 31일 추적 검사에 따라 진정세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이 뜸한 지역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홀몸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개선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은 농가들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나서 농사일을 돕는 일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외국인 2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중증관리 대상인 30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와 접촉한 20대 B씨도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일부터 강릉에서 발생한 외국인 확진자는 모두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외국인 노동자 추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오는 31일 추적 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도내에서는 춘천 5명, 홍천 2명, 인제와 철원에서 군장병 1명씩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순차적 전면 등교를 적극 추진합니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춘천과 원주, 강릉, 동해를 제외한 시군은 학생과 교직원 확진 사례가 미미하다며 2학기 전이라도 지역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학교의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전교생 400명 이상에서 700~8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학기가 시작된 올해 3월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학생은 79명, 교직원은 15명입니다. 전직 강원도지사면서 현직 국회의원인 이광재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대교체, 시대교체, 선수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합니다.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광재 의원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삶이 불안하다고 진단하며 일자리와 복지로 대표되는 경제와 미중 양강 체제 속에서 한반도 발전을 이룰 외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가 이뤄지는 정치혁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주역과 함께 2030 세대, 디지털 세대가 국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세부적인 구상도 밝혔습니다. 기회가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유능한 정부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심천,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더 강한 벤처, 그리고 창업 국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네덜란드처럼 변하면 한국의 농산어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출마 선언식에는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와 친노 친문 진영의 원록격인 이해찬 전 대표, 김두관 의원, 조정래 작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세 번째 출마 선언이자 강원도 출신 인사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장 1차 목표는 여권 내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좌희정 우광재로 통했던 만큼 이른바 민주당 내 친노 친문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내는 동시에 본선 경쟁력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예비 경선을 통해 6명의 후보를 추리고 9월 대통령 후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인공지능 AI, 로봇공학은 제4차 산업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홀몸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홍한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릉시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얼마 전 전달한 인공지능 로봇 다솜입니다.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약을 챙겨 먹을 시간부터 오늘의 날씨까지 척척 안내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 다솜이? 2021년 5월 27일 홍제동는 강수 확률 80%로 비가 올 것 같아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 로봇이 올해 강릉 지역 1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아직은 대화가 서툰 경우가 많지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거나 응급 상황이면 119로 연락도 하기 때문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지킴입니다. 다솜이가 오늘부터는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다솜이도 자꾸 저를 찾고 제가 말을 안 하면은 뭐세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 이른바 언택이나 콘택트의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부쩍 친숙해진 4차 산업.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 향상에도 AI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 같은 첨단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로봇과 같은 생체공학 보조 장치를 착용합니다. 이어 지팡이처럼 생긴 조정 장비를 짚고 성큼성큼 한 발씩 내딛습니다. 강릉시와 강릉 영동대가 손을 잡고 웨어러블 로봇 테스트베드를 강릉 영동대 물리치료센터에 개설하는데 착용형 로봇을 활용해 보행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로봇 사업도 전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공지능 로봇의 도움으로 인지 교육과 행동 개선 교육을 받게 되는데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 2023년부터 강릉 지역 발달 장애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보급합니다. 신체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인지 기능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몇 개월간, 수개월간의 관찰하고 파악하고 또 분보 상담을 통해서 그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로봇을 저희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어르신들의 건강 버팀목이 되고 장애인들에겐 곁을 지키는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연구원의 채용비리 의혹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합격자들과 일부 심사위원, 여기에 원장까지 이들 간의 삼각관계를 집중 조명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맞는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선 강원경찰청. 이번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은 박영일 전 원장이 채용 과정에서 얼마나, 어디까지 개입했느냐입니다. 먼저 강원도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원장과 작년 하반기 채용 합격자와의 관계. 이들은 같은 대학에서 근무했습니다. 채용 전 원장이 이 합격자를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결과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원장과 올해 상반기 채용 합격자는 같은 대학, 같은 과 교수와 제자 사이입니다. 역시 이 합격자도 채용 전에 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장과 시험위원과의 관계입니다. 3명 모두 객원연구위원이자 자문위원으로 원장이 위촉했습니다. 결국 원장을 연결고리로 채용 합격자 2명과 시험위원 3명이 모두 채용 절차 전에 같은 자문단 위원으로 이미 활동을 한 겁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신 학교조차 쓰지 않았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했지만 이미 원장과 이들 합격자, 시험위원은 안면이나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응시를 했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당황스럽기는 했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지원을 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시험위원 3명 중 1명은 최근 객원연구위원회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들 객원연구위원에게 책정된 자문료는 매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박 전 원장이 취임 후 규정을 개정해 월 100만 원 한도이던 자문료를 월 300만 원 한도로 3배나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일 전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수사 결과에 따른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부족으로 바쁜 영농철을 맞은 많은 농가들이 요즘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나서 농사일을 돕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산비탈에 있는 밭에서 수수 모종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명씩 짝을 이뤄 일하는 손길이 마치 농민처럼 능숙합니다. 일손 돕기에 나선 이들은 수십 년간 공무원을 지낸 퇴직자들입니다.
코로나로 지금 그 농촌의 상당히 일손이 아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우리 그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여러모로 나와 보니까는 농촌도 어렵고.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해 봉사자들의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와도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니까 일 능률이 더 잘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것 같고요. 모두 힘든데도 합심해서. 정선 지역의 경우 이달 들어 하루 평균 70~80명 안팎씩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와 공공기관, 공무원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힘든 시기에 농민들은 너무 고맙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평소와 같이 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참 시간에는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일회용을 다 쓰고 버려요. 반찬도 먹던 거 다 버리고. 혹시나 싶어서 음성은 나와도 혹시나 싶어서 다 버려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아예 농사일을 포기하거나 지자체에 일손 돕기를 요청했다가 취소하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쳐야 할 농가들이 힘든 영농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넘쳐나는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는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P4G 정상회의 참여국 외신들의 투명 페트병으로 옷을 만드는 강원도의 자원화 과정이 소개됐는데요. 페트병 뚜껑을 녹여 농자재를 만들고 폐비닐로 기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음식 포장과 배달이 늘면서 폐플라스틱이 급증했습니다. 강원도만 해도 하루 118톤이던 폐플라스틱이 147톤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작년 10월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 110톤을 모아 의류업체에 전달했습니다. 500ml 페트병 15개로 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어 모두 57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횡성의 한 업체가 페트병을 섬유 원료 조각으로 제조해 넘기면 여기서 실을 뽑아 의류를 제작하는 겁니다. 횡성군에서 별도로 배출해서 나오는 무색 플레이크병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의류에 지금 새로 접목되고 있는 게 횡성군에서 나오는 페트 플레이크들은 전량 다 의류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참여국 외신에도 소개됐습니다. 9개국 15개 매체가 횡성을 찾아 폐플라스틱이 섬유 원료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횡성에는 주민 주도로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하는 순환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플라스틱 공원을 만드는 등 플라스틱 순환 도시로 시범 조성됩니다. 페트병 뚜껑을 녹여 블럭이나 기념품을 만들고 고추대나 호박 집게 같은 영농자재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돈을 들여 현수막을 폐기하는 대신 종량제 봉투로 제작해 판매하고 농촌의 골칫거리인 폐비닐을 열 처리해 기름을 추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소각이나 매립을 하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고온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름을 추출해내는 한국난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근처 도시에 난방유로 들어가는 거로. 공동주택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생분해 봉투를 씌워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 연말까지 전 시군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체계를 갖추고 올해 768톤, 2025년에는 4,300여 톤까지 도내 페트병 발생량의 80%를 재활용하겠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선군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농업인과 제조 가공업체 등을 연계한 조직을 구성해 지역단위 농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화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내년까지 국비 등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의 곤드레 명품관을 활성화하고 곤드레 홍보와 사업단 운영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우회전 통행이 불편한 교차로 4곳을 대상으로 차로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교차로 가운데 조양동 청대사거리와 노학동 놀이사거리는 개선 공사를 마쳤고 나머지 2곳도 이른 시일 안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교차로는 편도 1차로여서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이 있으면 우회전 차량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대기했지만 개선 공사를 통해 바로 우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강릉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 기능 시험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영동 지역은 캠핑 레저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응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장이 춘천에만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만 750kg 초과 3톤 이하의 차량을 연결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정선군과 경남 밀양시, 전남 진도군이 내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공동 개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정선군 등 3대 아리랑 보유 지자체에서 아리랑 대표 공연과 길놀이, 아리랑 야행, 국악 뮤지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Always Amazing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내년 문화의 달 행사는 세계 지자체의 공동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주 개최지는 경남 밀양시로 정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여성 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